하루의 시작은 상쾌한 샤워와 함께 시작되죠. 하지만 그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 속에 우리가 모르는 세균들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연구에 따르면 매년 200만 명 이상이 화장실에서 발생한 세균 감염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통계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화장실의 세균이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정말 경악스럽지 않나요? 우리는 매일 드나드는 이 공간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화장실에서 간과하고 있는 위험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 위험 요소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들, 마지막으로 안전한 화장실 청소 방법에 대해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복그르TV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복그르TV는 건강을 위한 알찬 정보만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변기입니다. 변기를 사용할 때 뚜껑을 닫지 않고 물을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지만 변기를 사용하고 물을 내릴 때 뚜껑을 열어두면 세균이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에어로졸에는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심지어 세라티아 마르세센스 같은 병원균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러한 세균은 화장실의 벽, 바닥,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의 칫솔까지 옮겨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변기에서 물을 내릴 때 발생하는 세균의 미세입자는 화장실 천장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변기를 사용할 때 소홀히 하면 우리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대장균이나 노로바이러스는 위장관 질환을 일으키고 때로는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동이나 노인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변기를 사용할 때 반드시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큰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기를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락스나 식초를 사용하여 변기를 깨끗하게 청소하면 세균의 번식을 줄이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기 주변의 바닥과 벽도 함께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균은 습기 있는 환경에서 번식하기 쉬우므로 청소 후 물기를 잘 닦아내고 환기를 시켜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청소도구도 주기적으로 세척하거나 교체해주세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기 외에도 화장실의 다른 부분도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문손잡이, 세면대, 샤워기 등도 세균이 많이 서식하는 곳이니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샤워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샤워기를 사용하죠. 하지만 이 샤워기 안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비결핵 항산균이라는 세균입니다. 이 균은 온수 샤워를 할 때 수증기와 함께 호흡기로 들어가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결핵 항산균은 자연환경에서 흔히 발견되는 박테리아로 일반적으로 면역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나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이 균에 노출되었을 때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비결핵 항산균은 폐염증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치료하지 않으면 폐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샤워기를 관리하여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샤워기 헤드를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초와 물을 11비율로 섞은 용액에 샤워기 헤드를 담가 하루 정도 두면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식초의 산성이 세균을 죽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청소하면 샤워기 내부에 쌓인 물때와 세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샤워기 헤드는 최소 6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샤워기 헤드는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여러분의 폐 건강을 위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온수 샤워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샤워기 관리 외에도 샤워 시의 환경도 중요한데요. 샤워 후에는 환풍기를 켜거나 창문을 열어 습기를 제거해주세요. 습한 환경은 세균의 번식을 촉진하므로 샤워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공간을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샤워기를 사용할 때는 물이 뿜어져 나오기 전에 잠시 기다렸다가 수증기가 사라진 후 샤워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증기와 함께 들어올 수 있는 세균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폐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샤워기 관리에 소홀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교체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칫솔입니다. 여러분은 칫솔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시나요? 충격적이게도 칫솔에는 변기보다도 더 많은 세균이 서식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칫솔모 1제곱밀리미터당 평균 500만 마리의 세균이 발견되었다고 하니 정말 놀랍죠? 이 사실은 우리의 구강위생을 지키기 위해 칫솔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칫솔은 매일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이지만 그 관리에 소홀하기 쉽습니다. 특히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시는 분들은 칫솔이 변기와 가까운 곳에 보관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기에서 물을 내릴 때 발생하는 세균이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에 퍼지며 칫솔에 묻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칫솔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칫솔은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습기가 많은 곳은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이기 때문에 칫솔을 세면대 위나 변기 근처에 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 후에는 흐르는 물로 깨끗이 헹궈줘야 합니다. 칫솔을 사용한 후 식탁이나 세면대에 놓지 말고 즉시 흐르는 물에 씻어 세균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칫솔을 소독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소독 방법으로는 구강 청결제에 30초 이상 담그거나 베이킹소다를 녹인 물에 10분 정도 담가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칫솔은 3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칫솔모가 마모되어 세균이 잘 제거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새 칫솔로 교체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칫솔 살균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칫솔 살균기는 UVC 빛을 이용해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므로 위생적인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살균기를 사용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칫솔을 소독하고 교체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청소를 위한 필수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할 때 사용하는 세정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특히 락스와 같은 강력한 세정제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락스를 사용할 때 뜨거운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지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락스와 뜨거운 물이 반응할 경우 치명적인 염소 가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스는 호흡기를 자극하고 심한 경우에는 폐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락스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찬물에 희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락스는 110비율로 희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런 다음 청소를 할 공간의 환기를 철저히 해주세요. 창문을 열거나 환풍기를 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해 가스가 실내에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락스를 사용한 후에는 손이나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고무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에 락스가 닿으면 화학적 화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락스를 분무기에 넣어 사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주의 사항입니다. 분무기로 락스를 뿌리면 미세한 입자가 공중에 퍼져 호흡기를 통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에 매우 위험하므로 항상 안전한 방법으로 청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샴푸와 세제에 대한 주의 사항입니다. 많은 분들이 샴푸가 거의 다 사용되었을 때 아깝다는 이유로 물을 섞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녹농균이 번식할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녹농균은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쉽게 성장하며 피부에 접촉할 경우 피부 발진이나 모낭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남은 샴푸는 가급적 깨끗이 비워서 폐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샴푸나 세제를 보관할 때는 항상 건조하고 시원한 장소에 두고 사용 후에는 뚜껑을 잘 닫아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균의 번식을 줄이고 제품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작은 주의 사항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청소와 위생 관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추고 실천하여 가족과 함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장실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세균과 위생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화장실은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변기를 사용할 때는 뚜껑을 닫고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세균의 번식을 막아야 하며 샤워기는 최소 6개월마다 교체하고 정기적으로 청소해 폐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칫솔은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구강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정제를 사용할 때는 안전하게 희석하고 남은 샴푸는 아깝더라도 깨끗이 비워서 폐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들을 기억하고 실천하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 사람들과도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